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주택시장의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서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감이 맴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최근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 네. 중심에는 바로 모기지 금리가 매우 낮았다라는 점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규 대출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모기지 금리의 상승세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최근에 오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레벨 자체의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실까요? 30년물 모기지 금리의 전반적인 추이는 분명히 최근에 단기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보였던 레벨이 거의 4.8%대였던 만큼 현재 4%가 조금 넘는 금리의 수준은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이 30년물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보였던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가장 높았던 수준,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수준과는 여전히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대 레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 문제냐면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속성, 연속 오를 거다,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는 그런 믿음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담 때문에 모기지 채권이나 국채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절대 레벨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방향에 대한 고민이 현재 시장에 작용을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주택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어떤지 좀 파헤쳐 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주택 지표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나쁘지 않다. 추가적으로 더 개선된다, 좋아진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주요 주택 건설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디아로튼 정도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일 뿐 나머지 종목군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디아로튼과 지금 미국 내 1, 2위를 다투고 있는 풀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주가 동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실적 충격 이후에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디아로튼 정도가 그나마 괜찮은 양상이고 톨브라더스 정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최근의 지수의 흐름과는 좀 괴리가 있다. S&P 500이 거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탄력이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전고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또 남부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릭 관련 산업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휴스턴을 중심으로 미국의 텍사스 남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부 쪽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레나 같은 업체의 최근 주가 동향도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중국의 이렇게 미국 남부의 릭 산업, 그러니까 광구 산업들이 엄청나게 좋고 셰일가스가 부양되었을 때는 다른 종목과 상관없이 레너의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또 반대라는 거죠. 이런 유가의 하락 자체가 레나에 영향을 주면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주택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지표와는 또 완전히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미국 주택 건설주들에게도 이미 미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이 베이지북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확대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주요 국가들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시면 오른 국가도 있고 내린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도 꽤 많이 오른 국가에 속하는데요. 이런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절반을 나눠서 이 내린 국가들 그리고 오른 국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픽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안 좋았던 국가들이 있는 반면 북유럽 국가나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국가들은 2007년도 위기 이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주택 가격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레버리지 부담을 받는다라는 거죠. 대부분 미국 주택은 30년물, 20년물 이상의 장기 부채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금리의 상승에도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렌트비나 아니면 모기지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핵심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여러 번 지적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미국의 핵심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과연 FRB는 어떤 핑계를 대고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잇고 금리 상승을 계속 뒤로 미루고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QE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영향은 소비의 증가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의 증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미국 가계들이 계속 디레버리징을 하고 저축률을 높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기대했던 3, 4분기에 소비 관련주의 추가적인 상승, 내구 소비재의 추가적인 랠리 이런 것들이 의외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모기지 금리의 상승세가 이 소비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전체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들의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서서 저희가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글로벌 통신주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통신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배당주로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저희가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를 일단 분석을 해봤었는데 주가가 지난달 말부터 꾸준하게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들에서는 계속해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나오고 있고 저가 매수에 나서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7% 이상 밀려났었는데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금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을 사용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할인율이기도 하고 돈을 사용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배당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지난 몇 년간 5%를 넘었던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왔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봉인데요. 지난 2013년 바닥을 찍고 나서 이 3달러 중반대에서 지금 그 8달러대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장기간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금리가 계속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구간 안에서는 버라이즌의 유선 부분을 인수한 것이 또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 기업의 산업 분야가 유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보다는 성장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부담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종목은 부담을 받았고 그래서 최근에 부양되었던 것들이 증권사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 상승기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를 제외한 다른 메리트가 크지 않았던 이 종목의 주가 조정을 좀 더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사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주가는 7% 이상 밀렸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과 조정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배당 매력주라고 꼽히는 통신주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같은 추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가 이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최근에 미국 금리의 움직임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한국 국채 금리가 비교적 이제 미국 국채 비했을 때 항상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4년 1월 달만 하더라도 120bp 차이가 났거든요. 1.2%가량의 금리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거의 지금 제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지금 미국채 금리의 수준과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수준이 거의 동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제 추이를 보시면요. 2004년도에 오히려 역전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보다 낮았던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의 경기 상황이 다르고 정책의 운용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9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도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문에 지금 경기에 하락 압박이 주어지고 있어서 6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면 엄청나게 성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반해서 움직였던 한국의 국채 금리가 6월 달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린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전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 하면 양쪽의 금리가 역전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움직였을 때 실제로 종목군들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가치주들, 배당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미국과 정책을 달리갈 가능성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있어 보이고요. 이 구간 안에서는 오히려 가치주나 배당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본업, 그러니까 그 통신 요금 때문에 오히려 내렸던 우리나라 이제 배당주들과 통신주들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거냐, 계속 내려가 버릴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액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부터 도망가기보단 투자를 조금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오히려 또 매력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이 배당 관련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른 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통신을 비롯한 배당주에 대한 매력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동상이몽 돌직구 하기 전에 먼저 이 시각 들어오고 있는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